안녕하세요, 여러분. 손흥민, 토트넘의 사타구니 부상이 주요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위르겐 클린스만, 독일 감독의 공격진 구성이 주목된다. 앞서 클린스만 감독은 로테이션 없이 손흥민의 출전을 예고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기하 클린스만호는 오는 13일 튀니지전을 시작으로 17일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A매치 평가전을 치른다. 6월 평가전 이후 4개월 만에 안방에서 펼쳐지는 A매치로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 첫 안방 승리를 조준한다. 이번 대표팀 소집과 관련해 주장 손흥민의 몸 상태가 많은 주목을 받았다. 손흥민은 현재 사타구니 부상을 지닌 채 경기를 소화하고 있다. 소속팀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제한된 출전 시간만 부여하며 철저히 선수를 관리하고 있다. 9월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단 한 번도 풀타임 출전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이한 A매치는 매우 혹독한 시간이다. 손흥민은 경기를 소화하기 위해 영국에서 한국까지 수천 km를 이동했으며 입국 후에는 시차 적응을 해야 한다. A매치를 위해 여러 차례 움직였던 베테랑 손흥민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견디기란 쉽지 않다. 클린스만 감독은 전후 사정에 얽매이지 않고 이번 평가전 손흥민의 출전을 강조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지난 9일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ZenFC에서 열린 미디어 간담회에서 유럽파들에게 피로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와서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손흥민은 덜 피곤할 것이라 생각한다.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해 덜할 거다라고 설명했다. 루턴 타운과의 경기를 마치고 곧바로 한국에 입국한 손흥민은 파주 NFC에서 담금질에 돌입했다. 클린스만 감독의 계획대로라면 손흥민은 튀니지전과 베트남전 모두 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클린스만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 대표팀과 극명히 대비된다. 모리아스 하지메 길본 감독은 대표팀 명단에 미토마를 포함했으나 컨디션 난조를 이유로 그를 제외하고 오쿠누키 칸지 뉘른베르크를 대체 발탁했다. 최근 연이어 경기를 소화한 선수를 배려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첫 상대인 튀니지는 2022 국제축구연맹 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를 꺾었을 정도로 만만치 않은 전력을 갖춘 팀이지만 두 번째 상대인 베트남은 그동안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선수들을 평가할 좋은 기회다. FIFA 랭킹 95위인 베트남은 손흥민과 같은 주축 선수를 내보내지 않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상대다. 이번 명단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절정의 활약을 펼친 정우영, 슈투트가르트이 포함됐다. 정우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8골을 터뜨리며 자신의 능력을 널리 알렸다. 그는 황선홍 감독 밑에서 왼쪽 측면 자리를 맡았지만 독일 무대에선 주로 중앙에 위치해 공격적인 역할을 소화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미디어 간담회에서 정우영의 활약을 인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클린스만 감독이 정우영에게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안방에서 승전골을 올리지 못한 클린스만 감독이 튀니지전도 승리하지 못할 시 베트남전 만회를 위해 연이어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을 비롯한 해외파 선수들이 장거리 이동에 익숙하리라 생각한다. 제가 선수 시절 때 대표팀 소집은 연휴와 같은 느낌이었다. 상당히 즐겁고 행복한 시기다라며 대표팀 소집할 때 선수들의 눈빛을 보고 대화를 나누면 그 누구도 쉬고 싶어 하는 선수가 없었다. 조절은 하겠지만 로테이션을 시키거나 명단에서 빼진 않을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밝혔다. 과연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이 언급한 대로 손흥민을 출격시킬까? 안방 첫 승리를 장식하고자 하는 클린스만 감독이 에이스의 몸 상태 관리와 첫 승전보를 앞에 두고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음 뉴스. 7일 중국 항저우 황룽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일본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이 열렸다. 축구대표팀이 일본에 2대1 승리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수여받은 송민규, 이강인, 황선홍호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순간 아마도 가장 마음이 복잡했을 것 같은 사람은 정정용 김천상무 감독이 아니었을까? 아끼는 애제자가 금메달을 따며 향후 커리어의 날개를 단 점은 말할 수 없이 기쁘지만
소속팀 사령탑 입장에선 전력 손실이 심해도 너무 심해 마냥 웃을 수만은 없다. 일본과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뽑아낸 스트라이커 조영욱, 김천은 이달 상병에 진급하자마자 금메달에 따른 병역 혜택을 받아 조기 전역을 앞뒀다. 짧은 휴가를 마치고 13일 팀에 복귀하는 조영욱은 국군체육부대와 협의를 통해 전역 날짜를 조율할 예정이다. 조영욱이 지난해 입대 당시 기초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문제 등으로 인해 부대와 풀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조영욱은 지난 6월 정 감독이 김천 지휘봉을 잡은 이후 15경기에서 11골을 몰아치며 플레이오프 진출권 밖에 있던 팀을 우승 경쟁권으로 올려놨다. 11일 현재 김천은 K리그 2에서 승점 61점으로 선두 부산 63점에 이어 2위를 질주 중이다. 정 감독은 빠르면 22일 안산과 36라운드 원정 경기부터 조영욱 없이 우승팀에 주어지는 다이렉트 승격권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펼쳐야 한다. 영욱이가 뛸 마음이 있을까 모르겠다고 조크한 정 감독은 책임감 있는 선수인 만큼 남아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줄 것이다. 부대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결정을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백승호 송민규, 기상전북, 서령호 엄원상, 기상울산 등 연말 입대 예정인 국대급 예비 신병들도 입대를 앞두고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며 병역 의무가 사라졌다. 국군체육부대는 축구 특기생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지만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감독의 2024년 플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 감독은 김천 감독 입장에선 개인적으론 그럴 수 있지만 선수들이 한국 축구를 위해 큰 물에서 놀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선수들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나. 선수들은 기회가 되면 해외에도 진출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우승 멤버 중에는 2019년 폴란드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 신화를 쓴 선수들이 다수였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조영욱, 엄원상, 이광현, 강원, 이재익, 이랜드, 최준, 부산 등이다. 정 감독은 어린 시절 국제대회 경험을 많이 한 선수가 다른 대회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는 것 같다. 폴란드 대회 당시 감독과 막내 형으로 인연을 맺은 이강인과의 재회는 이번에도 불발됐다. 정 감독은 아이고야. 감독과 선수로는 강인이랑 볼 일은 없을 것 같다며 웃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해지는 가을, 여러분의 건강 챙기시고 즐거운 일상 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